네, 저희 3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영 기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제가 잘 지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약속을 하나 못 지킨 게 조금 마음이 좀 무겁네요. 뭐죠? 혹시 선배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3주 전에 저희가 스타필드 토픽으로 제가 찾아뵀었는데 마음은 제가 골백번 다녀왔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못 가보셨구나? 네네네. 집이 멀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더 저를 좀 약간 찔리게 하는 것 같은데 왜요? 제가 뒷담화하는 동안 언젠간 다녀와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영 기자가 준비해온 주제가 있으실 텐데 오늘 어떤 건가요? 네, 선배 저희 팀이 이제 좀 아무래도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 약간 자산관리 쪽이잖아요. 네. 선배도 좀 어떻게 관심 아무래도 있으시죠? 자산관리요? 그렇죠. 그럼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 그 청년 희망 적금 네네. 내일 만기예요. 그래 맞아요. 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돌아오실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출시 연도를 이제 그 역산했을 때 지금 이 시즌에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청년 희망 적금 등이나 어떤 돈이 좀 쏟아지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자산 관리 방법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죠?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펀드라든지 네. 뭐 예적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자산 관리를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 그렇죠. 라고 할 때요. 일단 내 돈을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까먹지 않는 거. 네. 근데 그 까먹지 않는 기준이 혹시 약간 수익성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직접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신가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적금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축도 결국 저희는 이제 재테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좀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현재 이제 시중은행권에서 이제 좀 불고 있는 디지털 바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AI 부분에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디지털 AI가 너무 막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뭔가 신선하진 않아요. 이게 뭔가 좀 다른 약간 좀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울 만한 게 좀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은행별로 좀 대표할 수 있는 AI 금융 서비스 제가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설명 주실 거는 뭐죠? 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거는 하나은행의 초개인화 자산 플랫폼 iWealth입니다. 네. 이렇게 기네요. 네, 벌써 어렵죠. 네. 초개인화 자산 뭐라고 싶잖아요. 한 줄로 설명하면 뭐예요, 이거? 한 줄로 설명하면 바로 고객에게 직접 밀착해서 자산 관리를 이제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네, 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잖아요. 네. 그냥 제가 딱 이해하기 쉬운 거 설명드릴게요. 네. 선배,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제 MBTI요? 네, INFP입니다. INFP요. 네. 하나은행에 있는 iWealth는 바로 이런 MBTI처럼 그 고객의 투자 DNA를 분석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얘가 MBTI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iWealth는 이걸 총 3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Professional Trendy. Professional은 전문적인, Trendy는 말 그대로 유행하고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장과 어떤 섹터가 약진할 것이고 어떤 게 좀 그 부진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의 기호나 선호가 달라지면서 시장은 사실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트렌디한 흐름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2가지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Focused Balanced.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할 것인지 분산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적금도 제가 아까 재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액티브, 인액티브로 나뉘는데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대신 변동성이 큰 시장이겠죠. 뭐 주식. 그렇죠. 주식이라던가 좀 뭐 옵션 상품이 들어있는 위험성은 크지만 아무래도 수익성도 큰 그런 상품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인액티브, 그 선배가 선호하시는 그런 그냥 예적금 6가지 DNA를 이렇게 모아서 3가지 이제 그 고유의 MBTI를 그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추천해 준다. 그렇죠. 근데 그걸 AI가 한다. 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네. 근데 AI가 좀 묻는 질문이 굉장히 좀 금융에 막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게 좀 저는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질문 수준이 쉽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딱 이런 거예요. 여행 갈 때 즉흥적이세요? 계획적이세요? 저요? 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저는 즉흥적. 실제 iWealth에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12가지 질문들을 그냥 보면은 나는 그냥 생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간편하게 12가지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면 이제 추천해준다. 네, 투자 MBTI를 추천해주는 거죠. 이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PFA라는 이제 투자 DNA를 받았고요. P는 말 그대로 전문적, F는 집중, A는 액티브. 이렇게 3가지에 맞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이런 식으로를 이제 분산해서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런 AI 서비스군요. 네. 그러니까 MBTI라고 하니까 좀 쏙 와닿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확 와닿아요. 왜냐하면 요새 뭐 너무 유행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뭐 다른 상품들도 있습니까? 네. 다른 은행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은행에서는 현재 K봇쌤이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여긴 이름이 좀 더 심플해요. 네. 쌤? 선생님인가요? 네, 맞아요. 이 네이밍은 실제로 이제 선배가 짚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쌤 하면은 뭔가 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네네네. 고등학교 다 이제 하다 보면 담임 선생님들 애칭으로 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고객들에게 좀 친근한 그리고 익숙한 표현을 실제로 일부러 써서 이제 고객들을 좀 유치를 하고 있고요. 네. 운영 과정은 사실은 이제 하나은행의 iWealth랑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의 투자별 MBTI를 나누고요. 그리고 AI가 분석한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 현재 이후에 어떤 그 섹터 혹은 어떤 상품들이 수익성이 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좀 특기 사항이 있다면 AI가 익숙하신가요? 아니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익숙하지 않으실까요? 글쎄요, 익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AI 자체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AI가 뭔지 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AI가 분석해서 설명해 줍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이 AI가 뭔데라는 질문부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실체가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은행이건 하나은행이건 굉장히 좀 전문적인 거를 이제 준다고 해도 이게 와닿지는 않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AI뿐만이 아니라요. 그 KB금융에 있는 그 금융 전문가들이 실제로 시장을 직접 분석을 한 것이랑 AI가 분석한 걸 이렇게 융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완한다.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 직접 해보신 것 같고 이것도 직접 해보셨어요? 네, 이것도 직접 해봤습니다. 그 뭐 둘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시장 분석 정확도가 높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쓸만하다. 네, 생각보다 쓸만하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거를 사용할 때 여기 양 은행의 관계자분들이랑 아무래도 직접 그 같이 있으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AI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는 건 결국 발족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AI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 정확도가 높다. 다만 시장을 실제로 분석하는 것이 100% 정확한 건 사실 인간도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어떤 증권 전문가도 시장을 100%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AI는 당연히 이제 인간의 빅데이터를 학습한 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 100%에 수렴하지 못한다는 점. 실제로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AI 그 관계자분께서 하신 말씀은 70%에서 80% 정도 정확도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70, 80%가 뭐 높다고 하면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불안하다고 하면 또 얼마든지 불안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AI가 그 개인별로 이제 맞춤형 분석을 해서 어쨌든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뭐 어떻건 간에 고객이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은행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iWealt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서비스가 출범한 지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작년 4월에 나왔는데요. 올해 2월 기준으로 3조가 넘는 고객 자산을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네요. 네. 그렇죠. 이게 양적인 어떤 수치가 결국 고객 만족도거든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아무래도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은 어떤 이제 목표했던 그런 성과는 아마 이루지 않았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써본 거 2개를 설명해 주셨는데 뭐 안 해본 것들도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몸이 한계인지라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신한은행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AI 활용한 완전 판매 프로세스라는 어떤 이건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거랑 좀 달라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상품이고 서비스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신한은행의 이 AI 완전 판매 활용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신한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완전 판매라는 말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은행에서 모든 금융 상품들은 고객들한테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근데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는 이걸 상품을 가입할 때, 구매할 때 난 이걸 몰랐는데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기 성함 쓰세요.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떨결에 또 써요. 이해 못했더라도. 그렇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투자 상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신한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단 상품 설명 자체를 AI가 합니다. 고객이 가장 편안한 톤으로. 2021년부터 활용이 됐는데 5가지 음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해하셨나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AI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게 아니죠라고 하고 싶긴 한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지?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진짜 이해해서 답변을 한 건지를 AI가 검증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완전 판매를 막는 차원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다. 네. 근데 거짓말 탐지기 너무 콕 집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케이.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는데 하나 더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융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제 계약을 할 때는 태블릿에 자기 이름을 쓰거나 서명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건 기억나요. 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혹은 이 대출에 대해서 상기의 내용을 이해했고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실제 필적을 써서 쓰는데요. 이 필적도 검사합니다. 그거 약간 그거 같다. 수능 볼 때 수능 답안지 쓰잖아요. 그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부정 응시를 막기 위해서 그 글씨체를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이 글씨체도 검증을 해서 2차적으로 이제 불완전 판매 혹은 금융상품 이해가 없는 상황을 대비한 어떤 사고를 대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아까 거랑 결이 다른 게 이거는 고객한테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투자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이 상품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를 완전히 설명해 주고 뭔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맞아요. 금융사들이 이제 좀 이제 집중하는 게 2가지 딱 말씀해 주신 2트랙인데 고객의 안전자산 관리. 안전자산 관리라는 건 당연히 이제 고객의 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늘리는 식으로. 근데 2번째로는 안전한 것과는 반대로 위험한 손실은 막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 리스크를 줄이는 거. 이렇게 2가지로 이제 은행들의 AI 서비스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들이 어쨌든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또 더 나올 게 있나요?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AI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네, 무섭네요. 저는 이제 더 은행 직원분들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더 필요 없지 않나라는데 그건 이제 더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뭐가 또 나오죠? 네, 생성형 AI 선배 혹시? 저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일단 우리은행에서 이 생성형 AI를 다양한 사업에 조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은행이 현재 이런 상황으로 이런 상품에 혹은 이런 부서에 이걸 시도를 하고 있다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일단은 아직은 준비 상황 중에 있고요. 그게 구체적인 서비스가 없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그런데 일단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은행에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투자 상품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은행 전반적인 이제 금융 상품을 다 이제 실제로 추천해 주는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AI 뱅커가 나온다는 말은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 은행원. 네, 그렇죠. 이젠 기계조차도 아니죠. 이제는 이제 정말 이걸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어벤져스의 그거 같은 거잖아요. 비전 맞아. 비전. 비전.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은행의 영업 점포, 은행의 직원의 어떤 유형, 이거는 이제 어쩌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은행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2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어쨌든 기술 발전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또 부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는 부작용이 현재로서 있는지 궁금하고 2번째는 사실 잘 안 와닿아요. 사람만큼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2번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까 하나은행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출범한 지 1년이 안 됐다는 거. 그리고 K보셈 같은 경우에는 출시 자체는 좀 빠릅니다. 2018년부터 출시를 했는데요. 부작용이라고 말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AI의 벽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사람들이 아직은 좀 낯설어요. 네. 돈은 많이 물론 투자도 하고 자산 관리를 규모도 넓고 하지만 그런데도 익숙하지 않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것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진입 장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제 AI의 정확성 문제겠죠. 아무래도 네, AI 정확성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사람만큼 뛰어난가요, 지금도? 지금 다 이제 시중은행 분들한테 제가 다 여쭤봤어요. 네. 이 AI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했더니 저희는 PB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 그러면 진짜 그 인력을 대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력을 대체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그럼 PB 수준이 뭔데? 그것도 약간 그렇죠.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죠. 과연 그럼 결국 인간 수준의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 수준의 AI를 만든다? 그럼 그 수준을 어떻게 정량화하고 수치화하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네. 그 학습하는 데이터는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전 방향을 발전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건 저희가 걱정할 문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조금 방향 자체는 막연하다는 거.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신기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AI를 믿고 맡긴다라는 사실이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낯선 것 같습니다. 네. AI에 대해서 좀 저는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은행에 출입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AI 서비스가 많은 건 제가 알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쓸수록 발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의 원본은 그러니까 출처는 결국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현재 AI 시대가 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AI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익숙함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이제 금융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추천드리는 이건 좀 조심스러워도 그래도 우리 모두 익숙해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오늘 유튜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어떤 상품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테니까. 네. 선배가 쓰시는 데이터가 그 AI를 발전시킵니다. 이제는 점포를 없앨 정도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그 AI 서비스에 대해서 갖고 오셨는데 저는 진짜 몰랐던 영역이라서 너무 좀 신기하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희망 적금이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미 끝나 있어요. 네. 그럼 저한테 목돈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또 어떻게 굴려야 될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 희망 적금 많으실 텐데요. 이 뭉칠 돈 어떻게 굴릴지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되네요. 네, 이거 선배 잠깐 이거 너무 몰입하시는 거 아니세요? 맞아요.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되니까 빨리 다음 시간에 정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토픽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